안녕하세요. 환자 입장에서 최신의 의료 지식을 윤리적으로 설명하는 삼신 의사입니다. 저는 난임 진료도 하지만 사실 배운 게 많아서 어떻게 보면 들은 것도 많기도 하고 치료할 것도 많아서 여러 가지 진료를 같이 보기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은 방광 증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방광 증상은 심사평가원에 등록된 기준으로 50에서 70대 사이에 제일 흔한 질환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진료를 하면 10명 중에 한두 명은 꼭 방광염증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방광염증을 해서 주말에 응급실 가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광 증상에 대해서 또 관리하는 요령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어느 정도 치료를 해서 교정이 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보통 이제 노화가 되는 피부, 그 다음에 이제 오대암 관련 질환, 조기 위암이나 이런 것들, 치아도 미리 관련하면 치료할 수 있죠. 반대로 치료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난소암이나 폐암. 또 비슷한 게 이제 성병이나 요실금 검사인데요. 성병이나 요실금 검사는 정기적으로 잘 보고 치료하면 대부분 잘 치료되고 교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가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한편 또 하나는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즉 참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고 저는 설명드리고요. 소변을 보면 조금씩 남아서 이를 본 뒤 자녀 소변이 배출되어 팬티가 흥건하게 젖을 때가 있는데 이도 요실금인가요?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제 생각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선은 우리나라는 좀 바쁘게 뭘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기 때문에 그래요. 화장실에서 사실 한 2, 3분 정도 충분히 앉아 계시면 대부분 방광을 충분히 비웁니다. 그리고 아랫배에 눌러서 비우시면 충분히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손가락은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방광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배에 힘주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배에 힘을 잘 못 주거나 하면 당연히 방광이 완전히 짜내지 못하는 거죠. 그럴 때 약간 이제 잔여소변이 나오면서 젖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불편감이 생기는 거죠. 당연히 젊을 때는 이게 잘 협력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는 조금씩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요. 골반 근육이 노화돼서도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이제 속옷이 젖는 게 싫어서 기저귀도 나오기도 하고 휴지를 대고 다니기도 하고 하시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내 습관을 우선 교정하시면 그것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대고 다니실 경우에는 그거 자체가 또 다른 염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자주 대는 건 별로 권장하진 않습니다. 방광염 증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나이가 들면서 관리를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외모 관리죠. 그래서 보톡스도 맞고 필러도 맞고. 외모나 피부는 매번 이렇게 관리를 하지만 장기의 경우는 관리를 안 하게 돼요. 이게 장기라는 게 뭐냐면 위장이나 대장, 방광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다만 이런 장기의 필요성을 느낄 때가 있는데 그 장기의 주 기능이 뭔가 이상이 생길 때예요. 방광의 경우는 배뇨를 하는데 배뇨에 문제가 될 때 방광염 증상에 대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치료해야 되나 이럴 때 되면 병원을 한번 들리시는 걸 권장합니다. 보통 방광염 증상이라고 하면요, 소변을 자주 보기도 하고요, 또 화장실에 가면 양이 적게 나오고 밤에 자주 보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방광질환이라고 하고, 보통 급성 방광염은 소변 볼 때 아프거나 소변을 자주 보거나 하는 증상을 말씀드립니다. 방광염이라고 하면 방광만 문제 있다고 보시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실제로는 소변은 콩팥, 신장에서 만들어지고 요관을 통해서 내려오고 방광에 저장됐다가 요도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기관들의 문제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확인을 하고 그거에 맞게 치료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첫 번째인데 보통은 400에서 600ml까지 보관이 가능해요. 그래서 보통은 낮에는 소변을 8번 이상 보거나 이런 경우에는 주간 빈뇨라고 얘기하고요. 밤에는 한 2번 이상 보는 경우를 야간 빈뇨라고 합니다. 요절박이라는 게 있는데요. 화장실 가기 전에 소변이 나오는 경우, 요실금이라는 건 저장에 문제가 돼서 묵거나 기침할 때 소변이 새는 경우, 배뇨 증상에는 소변을 막 보려고 하는데 안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소변 줄기가 약한 경우, 그리고 나오다가 끊어지는 경우, 소변이 안 나오는 경우,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소변이 농축이 되면 방광이 자극이 돼서 방광염 증상이 더 심해지니까요. 방광염 증상이 있을 때는 오래 참지 마시고 물을 많이 드시면서 방광을 빨리빨리 비워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우선 복압성 요실금에 대해 설명드리면 이게 소변이 약간 항상 젖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물소리를 듣는다거나 고속버스를 오래 못 타거나 헬스장 가서 무거운 걸 못 들거나 달리기 할 때 새거나 요즘에는 방송 댄스라고 하죠. 그런 거 할 때 새거나 감기 있을 때 새거나 이럴 때 요실금이 생깁니다. 남자도 나이가 들면서 생기기도 하고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계속 조금씩 새니까 냄새도 나고 삶의 질에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복압성 요실금은 꼭 치료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절방 요실금인데요. 화장실을 막 가서 속옷을 내리기 전에 소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약물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요. 복압성 요실금과 같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요실금을 혼합성 요실금이라고 하고요. 과민성 방광염이라고 하는데요. 소변을 자주 보고 잔뇨감이 있고 밤에도 2번에서 3번 이상 보는 걸 과민성 방광염이라고 합니다.
자, 드디어 스트레스 요실금 설명을 드립니다. 재채기하고 크게 웃을 때, 그래서 요즘같이 이제 환절기거나 겨울에 많이들 오세요. 수술해야 될 것 같다고 얘기하시고, 운동할 때 소변이 새는 경우를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삶의 질이 굉장히 감소하게 돼요. 스트레스 요실금은 옛날에는 다들 좀 치료하기가 두려웠어요. 그 이유가 배를 이렇게 절개를 해서 거기에 테이프를 넣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다들 싫어하셨는데, 요즘에는 간단하게 그 요도 밑으로 살짝 링만 걸어주면 되기 때문에 많이들 치료하고 계십니다. 70, 80 넘어서 수술하면 굉장히 회복력도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45세에서 70세 정도까지 사이에는 요실금이 좀 있네? 그러면 수술을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설명을 드리긴 합니다. 요실금의 정의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새는 증상을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요실금의 치료는요, 정기적인 산부인과 진료를 하다 보면 대개 그 산부인과 선생님이 잡아냅니다. 요실금으로 불편하다면 그건 내 삶에 굉장히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요실금이 심하다 그러면 치료하는 걸 설명을 드리고요. 실제로 이런 것 때문에 치료 안 하고 있다가 우울증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그 왜 여성에 맞나요?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여성의 요도가 되게 짧아요. 실제로는 한 3cm, 5cm 밖에 안 되죠. 남성은 되게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실금은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긴 합니다. 그 다음 질문이 소변을 몇 시간까지 참을 수 있을까인데요. 사실 이거는 참는 사람의 능력이기도 한데, 예전에 한번 발표된 내용에 보면 6시간까지는 참을 수 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의 차이가 있을까요?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볼 때는 남자가 좀 더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아마도 이거는 요도 길이하고도 관계가 있고 또 나오는 길이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요실금의 원인은요, 주로 여성분들이 많이 있어요. 출산 시 자연분만을 하면 요도나 방광을 지지하는 골반 근육이 약해져요. 그래서 출산을 하고 나면 요실금이 생기죠. 분만 후 안 생기는 경우는 관리를 잘해서 그런 거예요. 요즘에는 아이도 하나 낳기도 하고 둘 낳기도 하지만 요실금이 많이 줄어들었죠. 논문을 보면 요실금 있는 분들을 평가를 해봤더니 출산력이 있으신 분들은 1.5배 요실금 가능성이 올라가고요. 자연분만을 하신 분들은 2.3배까지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쪽 근육이 약화됐기 때문이에요. 골반 저근이 약해지면 그걸로 인해서 요실금이 생기고, 분만율 30대에 요실금 가능성은 적습니다. 가끔 35세 돼서 어떤 영상을 보고 오셔서 요실금 수술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 권장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젊으시기 때문에 운동 등으로 근육을 좀 보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수술을 하면 다시 재발해서 또 수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45세에서 길게 보면 80세 정도까지 그 사이에 수술하는 걸 권장드립니다.